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은 팔리는 시나리오 쓰기 시즌2 시나리오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캐릭터를 배신하지 마라 라는 부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3개월 동안 시나리오를 초고를 하나 완성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간 시나리오로 오시면 저와 함께 기적적으로 12주면 초고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카페에 오셔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할 부분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마침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캐릭터가 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나 라는 질문을 여러분 캐릭터에게 스스로 한번 남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셨다면 오늘 한번 여러분 캐릭터가 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주인공이어야 되는지 한번 캐릭터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캐릭터에게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에서 작가는 캐릭터를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된대요.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할 동기를 갖지 못하는 일은 캐릭터에게 억지로 막 시켰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캐릭터를 배신하는 것이 된대요. 현실 세계의 사람이 여러분을 창조해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 캐릭터에게 시키는 일을 하려 들지는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캐릭터를 정했는데 이게 현실 세계라면 우리가 시킨다고 납득이 가지 않은 일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캐릭터들도 우리가 지어낸 캐릭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어냈다는 이유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작가라는 우월적인 입장에서 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버리고 쓸 때가 있대요. 저도 또한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왜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쩌려고? 걔가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돼요.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이유를 대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억지적인 느낌이 나고 가짜 같은 느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캐릭터 입장에서 서보래요. 그리고 고민해 보래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요. 공포영화 속편에 등장하는 멍청한 인간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주인공들은 자신이 1편에 겪었던 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과 같은 실수를 하는 주인공으로 그려질 때들이 많대요. 그럴 때 실제 인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2탄을 맞이하게끔 캐릭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가라는 입장에서 그런 거 계획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알렉스 앱스타인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아니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요? 걔는 원래 그런 애예요. 내가 그런 성격으로 만들었거든요. 걔는 원래 그런 애예요. 걔가 하는 직업이 그렇거든요. 이런 거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이유가 없는 것과 같고 원래 성격이 그렇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는 것과 같아요. 터미네이터 2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유는 제임스 카메론이 여주인공 사라 코너를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어떤 의미냐면 터미네이터 1탄에서 지옥 같은 핵전쟁 이후에 미래에서 온 기계는 그녀를 죽이려 들었고 속편에서는 그런 사라는 1편에서 그런 상황을 겪었던 여자가 했음직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대요. 2편이 시작됐을 때. 생존 능력을 극대화시킨 미치광이 여전사로 변신한 사라는 핵전쟁을 촉발시키게 될 기계 프로토타입을 연구하는 연구실을 날리려고 애를 쓰다가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상태에 있는 수준에서 그런 정신의 상태 수준, 그렇게 모함받고 있는 상태에서 2탄을 맞이하게 돼요. 만약에 잘못된 설정으로 1편과 마찬가지로 웨이트리스를 하거나 이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된다면 이 영화는 1탄을 완전히 무시한
1탄에서의 캐릭터가 아무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2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성 없는 캐릭터로 보여지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알렉스 엡스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캐릭터를 여러분 자신보다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진 말해요. 여러분이 집 안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면, 어떤 상황에서 집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면 캐릭터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캐릭터가 어떤 집에 들어가야 된다면 내가 만든 캐릭터는 왜 그래야 되지?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대요.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여러분이 만든 캐릭터도 또한 내용상에서 여러분만큼이나 영화를 많이 본 캐릭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속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대요. 그들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지? 그 경찰은 왜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혼자 가서 당하는 걸까? 이런 위험하거나 우둔한 짓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 관객들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집중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영화 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예시로 드는 좋은 예는 불가사리예요. 지상으로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대한 지하 괴물이 캘리포니아 사막의 작은 마을을 괴롭힌다는 내용 혹시 보셨어요? 저 어린 시절에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도 한번 이 영상을 위해 다운받아 봤었는데요. 저해상 공상과학 스릴러인데 이 알렉스 엡스타인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캐릭터들이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 후에 어떻게든 마을을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는 점이에요. 당연히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벗어나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만든 캐릭터가 그러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은 자동차에서 벗어나려고 길을 쓰고 이 계획 저 계획 다 시도해보다가 결국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괴물과 맞서 싸우기 시작한대요. 여러분이 원하는 액션이 기이하면 기이할수록 여러분은 캐릭터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대요. 캐릭터에게 무슨 일인가 시키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신다면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설정하고자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런 일을 해야 할 적합한 행동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대요. 아리따운 연인이 덜 떨어진 남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게끔 만들려면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빠질 만한, 홀딱 반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를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돼요. 캐릭터의 행동 동기는 설득력 있는 행동 동기일 수도 있고 너무나 엉뚱하고 괴팍한 동기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됐건 믿음직한 행동 동기여야만 하고, 여러분의 캐릭터가 관객들이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로 이야기들이 묶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에 여러분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이야기를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가장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모든 캐릭터 한 사람이 각자의 영화의 주인공이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캐릭터라고 하면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인생의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죠?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죠. 그죠? 제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캐릭터가 추구하는 목표, 얻고 싶은 것, 이뤄야 할 것, 장애물들을 갖고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모든 비중 있는 캐릭터들은 그 상황 속에서 또는 동료로서 반대자로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를 백업해주기 위한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들은 다른 한편으로선 자기만의 영화를 찍고 있거든요. 얘는 여기까지만 말하고 떠날 거야. 편의점 알바생 2번 이런 건 또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주요 캐릭터들은 각자의 인생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모의 대상은 주인공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악당과 싸워야 할 주인공의 처지가 그런 목표의 장애물이 된다면 이때 연모의 대상은 내부의 적대자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사악한 음모에서 주인공이 살아남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연모의 대상이 주인공을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 연모의 대상은 주인공을 연모한다는 이유로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여기 극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캐릭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요. 캐릭터의 관점에서 그래서 주요 캐릭터 각각의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냐면 A라는 인물 위주로 쭉 다 읽어보고 B라는 인물 위주로 쭉 다 읽어보고 C라는 인물 위주로 쭉 다 읽어보기도 해요. 특정 여자의 행동을 그 캐릭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면서 여자 캐릭터의 관점에서 바라보래요. 여러분 영화에 여자 캐릭터가 있다면요. 그죠? 근데 그녀 입장에서 납득되지 않는 일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 자, 지금 억지로 하게끔 시킨 일이 있다면 다시 시나리오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역방향으로 시나리오 캐릭터 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행동 동기는 여러분의 캐릭터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행동을 결정한 다음에야 도출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영화에서 우리 캐릭터는 이런 행동을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까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동기가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한다는 운명과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는 숙명과 같은 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영화를 쓰는 동안에는 그들 각자에게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숙명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우리 캐릭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를 반드시 마련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런 영화 한번 찍고 싶어서 만든 캐릭터가 돼요. 오늘 제가 지인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글 중에 막히는 글이 있는데 그게 딱 이런 상황이에요. 걔가 그런 행동을 납득하게끔 진행이 되고 하고 있어도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영화에서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왜 그 캐릭터에게 한 인간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이브 더 캣에서는 그것을 원초적 목표라고 하죠.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 넣어야만이 영화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캐릭터가 재밌어서 이건 아이템이야 라는 얘기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거짓말만 막 적혀 있는 글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 캐릭터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납득이 가니? 라고요. 그래서 행동 동기는 여러분이 캐릭터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행동을 결정한 다음에 동기를 역순으로 정하실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시나리오 지필이 현실의 삶과 다르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캐릭터를 지켜보기 위해서 영화라는 걸 만들고 영화라는 걸 쓰고 영화를 제작하는 거니까요. 자, 모든 것들은 이야기가 전부고 여러분이 하려는 그 이야기 뼈대 속에서 캐릭터도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캐릭터가 한 사람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억지스러운 행동을 강제적으로 여러분이 시킨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성장하는 글쓰기 하시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좀 더 성장하면서 행복한 글쓰기 함께 해요. 안녕.